한 모임 자리에서 있던 일입니다. 한 남자가 술잔을 기울이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상황이 별로야. 나도 언제 잘릴지 모르겠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 사람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불안해 보이네. 며칠 뒤 그 자리에 없던 사람까지도 그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 회사 힘들다던데? 이제 곧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대. 그 남자가 무심코 흘린 한마디는 농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그의 신뢰와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꼬리표가 되어 세상에 퍼져버린 겁니다. 젊을 땐 이런 말실수쯤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아, 그냥 농담이었어. 한마디면 정리되고 다시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중년 이후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곧 그 사람의 인생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한 번의 불평이 늘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는 꼬리표로, 한 번의 하소연이 항상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굳습니다. 말은 공기처럼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모양을 바꿔 내 약점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나를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시험대에 올리고 때로는 내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침묵이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켜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혜복음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우리가 놓치고 살던 삶의 지혜를 하나씩 꺼내어 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를 단단하게 지켜내는 작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솔직함이 미덕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솔직함이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관계를 흔들고 신뢰를 갉아먹으며 때로는 나 자신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결국 존경을 얻는 사람은 말을 화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묵직한 한마디를 남기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성숙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내뱉으셨나요? 그 말은 내일 나의 무기가 될까요? 아니면 약점이 될까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 그녀는 너무 힘들어 그 이야기를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안쓰럽다며 위로해 주었죠. 하지만 몇 달 뒤 다른 지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집 아들은 공부에 소질이 없대. 부모도 많이 속상해 한다더라. 순간 그 어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위로받으려고 내뱉은 말이 이제는 아이의 꼬리표가 되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공부에 매달리고 있었는데 부모의 한숨 섞인 고백이 아이의 앞길을 더 무겁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자녀의 실패를 세상에 드러내는 건 그 아픔을 2배로 키우는 일이라는 사실을요. 부모가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는 순간 아이는 2번 상처를 입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실패로, 또 한 번은 그 실패가 세상에 알려졌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남의 아이 이야기를 기억 속에 오래 간직합니다. 공감해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동정이나 비교의 대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집 아이는 예전에 실패했대. 이 말은 한 번 생기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이는 이미 넘어졌는데 부모의 입을 통해 그 장면이 세상에 다시 상영되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다릅니다. 아이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려주는 겁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 실패가 세상에 흉이 되지 않고 아이의 내면에만 남아 교훈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지지입니다. 부모가 말없이 곁을 지켜줄 때 아이는 내 부모는 나를 믿는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반대로 부모가 여기저기 아픔을 이야기하는 순간 아이는 실패를 극복하기 전에 먼저 세상의 시선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녀의 속상한 일을 누군가에게 털어놨다가 나중에 그 이야기가 다른 형태로 돌아온 적 말입니다. 그때의 씁쓸함은 단순한 오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켜줘야 할 아이의 실패가 세상에 노출되었기 때문이었죠. 자녀의 실패는 부모의 체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밖으로 알린다는 건 내 아이의 마음뿐 아니라 나 자신까지 상처 입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보여주는 묵묵한 격려,
말없이 전하는 믿음. 그것이 아이를 다시 세워주는 가장 단단한 힘이 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한동안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가까운 지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카드값도 못 막을 지경이야. 처음엔 위로가 돌아왔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그럴 때 있지. 조금만 버티면 돼. 그 말을 들으며 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른 모임에서 이상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대. 사업 실패했잖아. 당분간은 힘들 거야. 그의 이름 앞에는 어느새 경제적 실패자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렸습니다. 신뢰는 흔들렸고 새로운 기회는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소연을 했을 뿐인데 그 말은 약점이 되어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힘든 순간일수록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속사정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죠?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만큼은 다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겉으론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론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사람 지금은 의지할 수 없는 상태구나. 혹시 나까지 피해를 입는 건 아닐까?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빨리 무너지는 자산입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바로 평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입 밖에 낼수록 평판은 금세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한번 꼬리표가 붙으면 기회는 멀어집니다. 새로운 일을 제안하려던 사람도 주저하게 되고 도움을 주려던 이조차 한 발 물러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무너져가는 다리 위를 건너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경제적 어려움을 부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외부로 흘려보내는 대신 스스로 다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절제와 자기 성찰 속에서 어려움은 단단한 힘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쉽게 내뱉은 말은 내 인생을 흔드는 약점으로만 남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고 생활이 힘들어졌을 때 그녀는 가까운 친척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끼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작은 가게에서 하루하루 성실히 버텼습니다. 몇 년 뒤 그녀의 가정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은 언제나 묵묵히 단단하다. 사실 그들의 삶에도 깊은 골짜기가 있었지만 침묵과 절제가 그들을 존경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고통을 떠벌릴수록 신뢰는 멀어지고 침묵 속에서 묵묵히 이겨낼수록 존경은 다가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비슷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싶은 충동을 꾹 눌러보십시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다시 일어설 힘으로 바꾸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어려움이 아니라 당신의 회복을 기억할 것입니다. 모임에 가면 꼭 있습니다. 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건강 이야기로 채우는 사람. 요즘 혈압이 너무 올라서 큰일이야. 밤마다 잠을 못 자니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이제는 어디 하나 안 아픈 데가 없네. 처음 들을 땐 다들 걱정해 줍니다. 병원은 가봤어? 몸 관리 좀 해. 따뜻한 위로도 건네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 사람의 성격도 능력도 아닌 오직 한 가지. 늘 아픈 사람. 그리고 그 꼬리표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그와의 관계를 점점 줄여갑니다. 대화가 무겁고 함께 있으면 피로해지니까요. 결국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서 멀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비슷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 몸이 약해지고 병과 마주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문제는 아픔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맡은 일도 늘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가 보여준 성과보다 이런 말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늘 허리 아프다 그러던 분 있잖아. 성실함은 희미해졌고 고통의 반복된 고백만이 그의 이름 앞에 남았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오래된 지병을 안고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모임에서 자신의 고통을 떠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족과 의사에게는 솔직했겠죠. 하지만 불필요하게 사람들 앞에서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단단한 분이다. 늘 밝고 믿음직하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나누는 순간 그것은 내 몫의 고통을 넘어 타인의 기억 속 꼬리표가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기보다 늘 아픈 사람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혹시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아픔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으셨나요? 순간의 위로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남는 건 내 이름 앞에 꼬리표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관리할 문제이지 세상에 알릴 화제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절제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품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 흔히 듣는 대화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크게 성공했었지.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회사가 무너졌을 거야. 내가 젊을 땐 말이야. 이런 일쯤은 눈 감고도 했어. 처음엔 다들 웃으며 맞장구 칩니다. 대단하셨네요. 역시 다르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데? 그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과거의 성공담은 한두 번쯤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현재의 빈자리를 증명하는 거울이 됩니다. 듣는 사람들은 과거의 성취보다 지금의 무능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화려한 영광의 기억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비워버리는 덫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의 자리에서 매번 내가 예전엔 이렇게 해냈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 정작 지금은 새로운 아이디어도 실행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그때 얘기 말고 지금을 좀 보여달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진짜 존경을 받는 사람은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묻히듯 지나가도 현재에서 묵묵히 성실함을 쌓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해줍니다. 그분은 예전에도 대단했대. 그런데 지금도 변함없이 성실하셔. 이것이 과거의 영광을 품격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현재를 통해 증명하는 것. 과거의 성공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나를 성장시킨 경험이고 자부심이 될 만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현재는 텅 비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기록보다 오늘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국 박제된 인물로 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의 성취를 10번 말하지만 현재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과거를 거의 말하지 않지만 오늘도 묵묵히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누가 더 신뢰를 주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품격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나옵니다. 과거는 추억일 뿐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 없으면 그것은 덫이 됩니다. 과거의 성공담은 누군가의 귀에는 자랑처럼 들리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현재의 무능을 비추는 거울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여전히 지난날의 성취를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과거는 묵묵히 가슴에 간직하고 현재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존경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여럿 모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꼭 한두 번쯤은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우리 집 애들이 요즘 말을 안 들어서 미치겠어. 며느리랑 사이가 너무 힘들어. 남편은 여전히 철이 없어. 속이 시끄러워 죽겠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입을 거쳐 다른 곳으로 번져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굳어집니다. 그 집은 항상 싸운데 저 사람 집안은 문제가 많다더라. 처음엔 단순히 속풀이였을 뿐인데 어느새 가족 전체의 평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타인에 대한 험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은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를 저렇게 하는구나.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언젠가 내 얘기도 저렇게 흉보겠지. 결국 험담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내 신뢰를 무너뜨리는 칼날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늘 가족 문제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그 사람의 능력도 성품도 아니라 오직 하나입니다. 집안이 복잡한 사람, 늘 불평이 많은 사람. 가족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영역입니다. 그곳의 갈등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순간 그것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꼬리표가 됩니다. 게다가 험담은 되돌릴 수 없는 화살과 같아서 한번 쏘아 올린 순간 다시 거두어 들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성숙은 침묵 속에서 드러납니다. 가족 안의 갈등은 조용히 안에서 풀어내고 타인의 흠은 굳이 입 밖에 내지 않는 것. 이런 절제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신뢰를 느낍니다. 저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험담은 안 하시더라. 이런 평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존경으로 쌓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임에서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흉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진심으로 가까워지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험담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말이라는 사실을 모두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품격은 화려한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간말에서 조용히 눌러담은 침묵에서 드러납니다. 가족의 갈등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타인의 허물을 흘리지 않는 그 절제가 곧 나를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혹시 무심코 내뱉은 가족의 문제, 타인의 흠집이 내일은 나의 꼬리표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시간이 지나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다시 흘러나오는 순간 말입니다. 내가 한숨처럼 내뱉은 말이 이제는 소문이 되어 돌아오고 그 소문이 내 가족의 이름 앞에 꼬리표처럼 붙어버리는 순간. 가족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 형제자매 사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다툼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밖으로 꺼냈을 때입니다. 처음엔 그저 위로가 필요했을 뿐인데 그 말은 곧 가족 전체의 평판이 됩니다. 그 집은 항상 싸운데 저 사람 가정은 문제가 많다더라. 갈등이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의 낙인으로 굳어버리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험담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하는 순간은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다른 사람 흉을 본다면 언젠가 내 얘기도 하겠지. 그 한마디가 내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험담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칼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보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늘 집안 얘기를 꺼내던 사람, 항상 남 험담을 하던 사람, 이런 꼬리표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짜 성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힘들어도 밖으로 내보이지 않고 갈등이 있어도 조용히 안에서 풀어냅니다. 타인의 허물은 아예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절제에서 더 큰 신뢰를 느낍니다. 저분은 아무리 어려워도 남 얘기를 흉 보지 않으시더라. 이런 평가는 결국 존경으로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늘 다른 이의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힘든 일이 있어도 묵묵히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일까요?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삶의 품격은 화려한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제된 침묵에서 나옵니다. 가족의 갈등을 밖으로 내보이지 않는 것, 타인의 허물을 쉽게 입에 올리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절제가 결국 나를 지키고 나를 존중받게 만듭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말을 나누셨나요? 혹시 무심코 흘린 말이 내일은 나를 해치는 칼날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많이 말해야 인정받고 말을 잘해야 존경받는다고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를 돌아보면 진짜 존경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절제된 침묵에서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순간에 과하게 말하는 사람과 끝까지 조용히 경청하다가 꼭 필요한 한마디만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더 오래 남을까요? 대개 후자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절제된 한마디에 더 큰 무게를 느낍니다. 실제로 어떤 모임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모두가 앞다투어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묵묵히 듣기만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날 즈음 그는 차분하게 한마디 합니다. 짧지만 전곡을 찌르는 그 말은 순식간에 공기를 바꿉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저분은 그냥 침묵한 게 아니라 다 듣고 난 뒤 지혜를 말한 거구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한 무기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주고 내 품격을 지켜주며 때로는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경청을 느끼고 존중을 경험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없는 위로를 받은 순간 말입니다. 사실 그 사람은 큰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경청해 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신뢰를 느낍니다. 이것이 침묵이 주는 힘입니다.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의 기억 속에 남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언제나 내 편으로 남습니다. 절제된 침묵은 내 인생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동시에 내 품격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존경은 말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 쏠립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절제 속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결국 삶의 품격은 떠드는 입술이 아니라 지킬 줄 아는 침묵에서 완성됩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가? 그리고 그 말 중에 꼭 필요했던 건 얼마나 되는가? 말은 많을수록 나를 드러내지만 침묵은 깊을수록 나를 단단하게 합니다. 침묵은 무언가를 숨기는 게 아니라 더 큰 신뢰와 존경을 키워내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크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절제된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존경은 말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 쏠립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절제 속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결국 삶의 품격은 떠드는 입술이 아니라 지킬 줄 아는 침묵에서 완성됩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가? 그리고 그 말 중에 꼭 필요했던 건 얼마나 되는가? 말은 많을수록 나를 드러내지만 침묵은 깊을수록 나를 단단하게 합니다. 침묵은 무언가를 숨기는 게 아니라 더 큰 신뢰와 존경을 키워내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크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절제된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혜복음 채널을 구독, 좋아요를 권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린 삶의 본질,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소중해지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내일을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한 동행의 약속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침묵의 힘을 다시 떠올리며 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말은 나를 드러내지만 침묵은 나를 지켜줍니다.